위기 문명을 만들다 거대한 악취 도시를 구한 공학. 세계 최대 도시의 굴욕. 1858년 7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문명화된 도시로 여겨지던 런던이 하나의 악취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템스강에서 올라오는 견딜 수 없는 냄새로 인해 영국 의회가 문을 닫고 법관들이 법정을 떠나며 시민들이 거리에서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다녀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거대한 악취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50만 명이 살던 런던의 하수가 모두 템스강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강이 거대한 하수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같은 강에서 식수를 길어다 마셔야 했습니다. 콜레라가 창궐하고 장티푸스가 돌고 온갖 전염병이 런던을 휩쓸었지만 정치인들은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의회를 덮치자 비로소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 자신이 직접 고통을 당하게 되자 말입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조셉 바잘게트라는 토목공학자였습니다. 그는 런던 지하에 거대한 하수도 네트워크를 건설하여 이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계획을 비현실적이라고 여겼지만 바잘게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59년부터 1875년까지 16년에 걸친 거대한 공사 끝에 런던은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탄생했습니다. 총 길이 2100km에 달하는 하수도 시스템이 런던을 콜레라와 악취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학적 성취를 넘어 공중보건이 의학을 넘어 공학과 만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바잘게트의 하수도는 150년이 지난 지금도 런던을 지키고 있습니다. 1858년에 런던은 인구 250만 명으로 세계 최대의 도시였고 대영 제국의 수도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산업혁명의 심장부인 런던에는 수많은 공장들이 즐비했고 웨스트민스터 궁전의 영국 의회는 전 세계 4분의 1을 다스리는 제국의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18세기까지 런던의 인구는 100만 명 정도였고 템스강은 비교적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들어 1850년에 인구가 250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런던에는 체계적인 하수 처리 시설이 없었습니다. 150개가 넘는 하수구가 템스강으로 직접 연결되었고 공장 폐수와 인간의 배설물이 그대로 강물에 유입되었습니다. 1848년 공중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역설적으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정의 변소를 하수구에 연결하도록 강제했는데 그 하수구들이 모두 템스강으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858년 여름은 유독 더웠습니다. 6월부터 기온이 35도를 넘나들었고 비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강물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오염 농도가 높아졌고 뜨거운 햇볕에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독성가스가 대량 발생했습니다. 7월에는 템스강에서 올라오는 악취로 웨스트민스터 지역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회의를 진행했고 유람선 운항이 중단되었으며 강변 상점들은 문을 닫고 피난했습니다. 7월 둘째 주 드디어 영국 의회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의사당에까지 악취가 침투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벤저민 디즈레일리 총리는 의회에서 이 악취는 대영 제국의 위험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7월 말 의회는 300만 파운드의 거액을 투입하여 런던의 하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끌 인물로 조셉 바잘게트를 지명했습니다. 조셉 윌리엄 바잘게트는 런던 근교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1836년 17살의 바잘게트는 저명한 토목공학자 존 맥닐 밑에서 견습생으로 일하며 대규모 토목공사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1855년 그는 새로 설립된 런던 메트로폴리탄 보드 오브 웍스의 수석 엔지니어로 임명되었습니다. 36살의 젊은 공학자에게는 엄청난 기회이자 도전이었습니다. 바잘게트의 접근법은 기존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런던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그의 핵심 원칙은 자연 경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중력 활용, 기존 하수구를 막고 새로운 대형 하수도로 우회시키는 차단 시스템, 소형 지선에서 대형 차단 하수도로 이어지는 계층적 구조, 그리고 인구 증가를 고려해 필요량의 2배 규모로 설계하는 미래 확장성이었습니다. 기술적 설계만큼 어려운 것이 정치적 설득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에는 600만 파운드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거대한 악취 사건이 터지자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의회는 마침내 바잘게트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바잘게트의 마스터 플랜은 런던을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적인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템스강 북쪽에는 3개의 대형 차단 하수도를, 남쪽에는 2개의 차단 하수도를 건설하여 기존의 150여 개 하수구에서 나오는 오물을 중간에 가로채서 런던 동쪽 끝으로 보내 처리한 후 바다로 방류하는 구상이었습니다. 런던 하수도 건설은 복잡한 지질 구조, 지하수와 조수의 간섭, 기존 건물 회피 등 지질학적, 기술적, 사회적 도전이 가득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바잘게트는 땅을 파고 하수도를 만든 후 다시 덮는 커댕 커버 방식, 최첨단 실드 공법을 이용한 터널링 기법, 견고한 벽돌 구조 등 여러 혁신적인 건설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최대 2만 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었으며 대부분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담당했고 공사 기간 중 수백 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사는 1859년 템스강 북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험난한 굴착 작업과 터널 붕괴 사고도 있었지만 1865년 6년에 걸친 공사 끝에 총 연장 67km의 북쪽 시스템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템스강 둑 재건설이라는 또 다른 대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바잘게트는 단순히 하수도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템스강 자체를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블랙프라이어스까지 빅토리아 엠뱅크먼트를 건설했는데 그 아래에는 로우 레벨 차단 하수도가 지나갔고 위에는 넓은 도로와 정원, 지하철과 전신선도 함께 매설되었습니다. 이 공사로 템스강에서 15헥타르의 새로운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템스강 남쪽의 하수도 건설은 지형이 평평하여 더 복잡했습니다. 자연 경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델포드에 4대의 거대한 증기기관으로 운영되는 대형 펌핑 스테이션을 설치했습니다. 모든 하수가 모이는 런던 동쪽 끝 바킹과 크로스니스에는 대규모 하수 처리장을 건설했습니다. 하수를 대형 저수지에 모았다가 썰물 때 바다로 방류하는 방식만으로도 템스강의 오염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1875년 9월 마지막 하수도 구간이 완공되면서 바잘게트의 대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6년에 걸쳐 총 2100km의 하수도가 건설되었고 3억 1800만 개의 벽돌과 87만 톤의 콘크리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총 공사비는 840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하수도 시스템이 완공되자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런던에서는 더 이상 거대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았고 템스강의 수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 물고기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전염병의 감소였습니다. 1866년 런던에서 마지막 콜레라 유행이 있었지만 하수도 완공 이후 런던에서는 더 이상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티푸스와 이질 같은 다른 수인성 질병들도 급격히 감소했고 런던의 전체 사망률은 1000명당 25명에서 17명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수도 건설은 단순한 위생 개선을 넘어 부동산 가치 상승, 상업활동 증가,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으로도 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위생의식을 향상시키고 세계적인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일깨웠으며 토목공학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런던의 성공은 즉시 유럽 다른 도시들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파리, 베를린, 비엔나 등 유럽 주요 도시들이 현대적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뉴욕, 시카고, 보스턴 같은 도시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바잘게트의 성공 이후 하수도 기술은 급속히 발전했으며 그의 업적은 위생공학, 환경공학, 도시공학과 같은 새로운 학문 분야의 탄생을 촉진했습니다. 의학 중심이던 공중보건학은 공학과 결합하여 예방 중심 패러다임으로 변화했습니다. 놀랍게도 바잘게트가 150년 전에 설계한 런던 하수도는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미래를 고려해 여유 있게 설계한 덕분에 인구가 4배 증가한 현재도 기본 용량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런던에서는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템스 티드웨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이는 바잘게트의 장기적 관점과 여유 있는 설계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것입니다. 1858년 런던의 거대한 악취는 도시 문명의 위기였지만 동시에 변화의 기회였습니다. 바잘게트의 성공은 명확한 비전과 뛰어난 실행력의 결합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려 하지 않고 100년 후 런던의 모습을 그리며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공중보건이 의학의 영역을 넘어 공학과 만나는 역사적 순간이었고 환경이 인간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조셉 바잘게트는 우리는 단순히 현재 세대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하수도가 150년 후에 런던 시민들을 지키고 있듯이 우리가 오늘 내리는 결정들도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거대한 악취가 만든 위기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지혜와 용기가 만들어낸 문명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